자, 실제 문제가요. 좀 이따 제가 회차 다 불러드릴게 좀 다 요런 식으로만 나왔어요. 전부 다. 예. 전년도 말에 평가하고, 올해 처분하고, 남아있는 거 또 평가하고. 이거 제대로 좀 끊어볼게요, 여러분들. 예. 자, 여기다 쓰면은, 자, 우리 지금 문제가 문제 3번이니까 문제 3번 유형이잖아요. 문제 3번 유형이면 우리가 결산이기 때문에 항상 결산 문제라는 건 2023년도 12월 31일자 공개죠, 그냥. 그죠? 여기다 해볼게요. 보면은, 내가 일단 꼼꼼하게 다 끊어보겠습니다. 내가 취득을 할 때 분계를 어떻게 쓸 거냐면, 그리고 요거 설명. 요 매도 가능 증권 시장성 있는 주식 장기 투자 목적 있잖아요. 그죠? 이거 준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투자 자산이면 매도 가능 증권 178번 쓰세요 라는 뜻하고 같은 말이에요. 아마 매도 가능 증권 검색하시면 2개 뜰 거거든요. 이거 좀 이따가 설명할게요. 2개 뭐 뜨는지 설명하고, 자, 일단 취득할 때 어떻게 했냐면 내가 이제 매도 가능 증권 이렇게 했겠죠? 매도 가능 증권 700주 곱하기 한 주당 18,000원. 물론 숫자를 직접 쓰셔도 되는데 이렇게 연습하시는 거 권장. 이 문제뿐만 아니라 어려운 애들은 18,000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 현금으로 나갔다라고 하면 뭐 현금이 뭐야? 현금이 네, 일단 이렇게 나갔을 거예요. 취득할 때 언제 취득했는지 모르니까. 자, 그랬다가 이게 이제 2000X0년 12월 31일에 한 주당 주가가 2만 원이 됐대요. 이때. 자, 그러면 2000X0년 12월 31일 날 한 주당 여러분들 2,000원 뛴 거잖아요, 지금. 맞죠? 그럼 일단 매도 가능 증권 이때 어떻게 됐을 거냐면 우리가 700주 곱하기 한 주당 2,000원만큼 올려줬을 거예요. 동의되시겠죠? 이렇게 보시고 나중에 영상을 보자. 저렇게 해야 되겠건 틀이 잡혀요. 그냥 숫자만 딸랑 적으시면 은근히 이게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저도 배웠을 때 강사분들이 다 이렇게 했어요. 어려운 문제는 이렇게 꼼꼼하게 하시고 0이더라도 중요한 0들은 다 적어주시라고. 중요한 0들. 원래 0은 잘 안 적으려고 하잖아요. 맞죠? 근데 중요한 0이면 적어야 된다고. 이렇게.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게 맞고요. 해보니까. 그냥 숫자만 쓰면 눈에 잘 안 보이더라고요.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좀 틀이. 그래서 여기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거 중요하니까.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이렇게 잡겠겠지. 700종 뭐야. 이렇게 됐겠죠, 여러분들? 그죠? 자, 그랬는데, 얘를 처분했어요. 처분했는데, 물론 처분하는 것도 일일이 다 끊어볼게요. 자, 일단은, 여기에서 50%, 이게 중요해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일단, 여기가 일단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 뭐냐면,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50%를 매각을 했대. 매도 가능 증권을 매각을 했어요. 그러면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50%를 매각했다라고 하면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평가하는 문제잖아요. 평가하는 문제니까 일단 매도, 평가, 이익. 일단 이 문제라고 하지 말고 그냥 매도 가능 증권 문제라고 그냥 가정하면 이 문제 자체가 아니라 다른 문제다라고 가정하면 처분했다라고 하죠. 처분하고 평가하는 거 있죠. 그럴 때는 이 생각을 꼭 하셔야 돼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이나 손실 있죠. 손실을 50%를 감소시켰겠다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맞죠? 이 생각을 왜 하셔야 되냐? 우리가 평가는 남아있는 걸 평가하는 거잖아요.
됐죠? 그래서 평가이익 감소시켰으니까 우리가 남아있는 남아있는 여기다 이렇게 해야 돼. 남아있는 복사. 남아있는 매도 가능이나 평가 이익하고 손실이 이렇게 쓸게요. 이거 어디였어? 이렇게 좀 할게요. 평가 손실이 1 빼기 50% 이렇게 표현할게요. 무슨 말이냐. 40% 팔았으면 40% 감소시켰겠죠. 처분할 때. 맞죠? 그러면 남아있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은 여러분 60%만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럼 그거를 우리가 이제 평가 이익 손실하고 상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1 빼기 50% 남아 있음. 일단 이 생각을 일단 먼저 하셔야 되고요. 왜냐면 우리가 기말에 평가할 때 매도 가능 증권하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상계하잖아. 이익하고. 맞죠? 그럼 상계할 땐 당연히 남아있는 애하고 상계해야지 전체 100% 가지고 하면 안 되겠죠. 그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일단.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도 중요한 게 그럼 매도 가능 증권 50% 팔았으니까 매도 가능 증권도 50% 날라갔겠죠. 매도 가능 증권도 날라갔고 평가 이익도 날라간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같이 생각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왜냐면 지금 처분하는 분께 끊는 건 아니거든요, 원래는. 나중에 빨리 한다라고 하면 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빨리 한다라고 하면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 얘도 50%가 감소가 돼요. 그죠? 감소가 되니까 예, 똑같이 남아있는 매도 가능 증권이 네, 1 빼기 50%가 남아있을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매도 가능 증권 평가할 때 남아있는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해서만 평가해야지. 그죠? 그래서 그러면 이 남아있는 것만 평가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평가는 남아있는 것만. 없어진 건 평가를 못하죠. 기말에 남아있는 게 없는데. 그죠? 평가는 남아있는 것만. 이 생각을 일단 하셔야 돼요. 문제 빨리 푸시려면.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 일단은 이때 색깔을 이걸로 하면 20X 1년 7월 1일 날 이때 처분했잖아요. 처분. 맞죠? 처분할 때 매도 가능 증권은 장부상에 이렇게 기록돼. 한 주당 2만 원으로 기록돼 있겠죠. 한 주당 2만 원. 맞죠? 그 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은 한 주당 2,000원 이렇게 기록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장기 투자니까 처분하면 매도 가능 증권도 까야 되고 평가 이익도나 손실도 같이 까야 되는 거잖아요. 오케이? 그럼 딱 보시자마자 좀 이렇게 좀 꼼꼼하게 적어볼게요. 여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처분하면 일단 매도 가능 증권이 50주가 날라가죠. 50주가 날라가니까 350주가 날아갈 거예요. 됐었어요? 그리고 한 주당 2만 원 이렇게 날아갈 거예요. 매도는. 그죠? 이렇게 날아갈 거고. 그 다음에 당연히 요 매도 가는 증권 평가도 날라가지 실현된 거니까. 그죠? 그럼 매도 평가 이익도 똑같이 350주가 날아가야 돼요. 그죠? 날아가고 한 주당 2,000원. 그죠? 이렇게. 그럼 느껴지세요,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날린 건 이 두 개를 퉁쳐버리잖아요. 요 두 개를 퉁치면 18,000원 날린 거예요, 그냥. 맞죠? 두 개 퉁쳐버리면. 이 한쪽에 대변에 2만 원 날렸고 차변으로 2,000원 날렸잖아요. 그럼 결론적으로 그냥 주는 무시하고 한 주당 대변에 18,000원 날린 효과잖아요, 그러면. 그 18,000원 취득원가예요, 취득원가. 그래서 처분 이익하고 손실 구할 때는 그냥 취득원가하고 처분가액과 비교하는 효과는 똑같아요, 그냥. 자,
근데 여기에 이걸 현금으로 처분했다라고 가정하면, 뭐, 현금은 어렵지 않으니까 검은색으로 할게요. 현금은 350주 곱하기 한 주당 19,000원이죠. 뭐, 1,900원 뭐니? 19,000원. 그죠? 그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처분 이익하고 손실은 얘하고 이 두 개가 매도 가는 증권 처분 손익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빵꾸 나는 건 대변에 1,000원 빵꾸 난단 말이야. 대변에. 맞죠? 이거 확대하면 대변에 1,000원 빵꾸, 분계로 따지면 대변에 1,000원 빵꾸 나잖아요. 그죠? 차변에 합치면 21,000원이고, 대변에 2만원이니까, 이거 처분 이익이지 손실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이게 매도 가는 증권 처분 이익은 350주 곱하기 한 주당 1,000원. 이렇게 21,000원 아다리가 맞죠. 그죠? 분계로 따지면 결론은 취득원가하고 처분가액하고 비교해서 처분 이익이나 손실 구하는 거예요. 매도 가는 증권 처분 이익이나 손실은. 그러면 이제 이 생각을 하셔야지. 어떤 생각을 해주셔야 되냐면, 여기 있죠? 그럼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보시면 요거 어떤 색으로 해야 되나? 이걸 해보게 여러분 뭐냐면, 어떤 색으로 좀 하냐면, 이 색으로 할까? 보시면 그냥 매도 가는 증권 평가액 700주 곱하기 2,000원 있었잖아요. 근데 차변으로 이거 날렸잖아. 350주 곱하기 2,000 날렸잖아요. 맞죠? 근데 우리가 지금 평가하는 거 남아있는 것만 평가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하고 남아있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은 평가 이익은 네 700주가 있었는데 이 중에서 350주가 날라갔잖아요. 맞죠? 날라갔으니까 여기에 한 주당 2,000원만 이렇게 남아있을 거예요. 이해되세요? 요거 남아있는 매도 가는 이렇게 남아있는 매도 가는 증권 평가이익은 700주 평가이익 중에 처분해서 350 날려버렸잖아요. 그죠? 날렸으니까 350주 곱하기 2,000원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이거 계산하시면 70만 원 나와요. 계산하면 70만 원 나올 거예요. 이게 이거예요, 여러분들. 요거. 여기 줬잖아요. 위 매도 가능 증권 수정 전 재무 상태표. 이게 올해 기말 평가하기 전 남아있는 매도 가능 증권 평가액이 70만 원이다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이렇게. 예. 그럼 마찬가지로 얘도 똑같이 요 색깔을 할까요? 뭐냐면 그럼 남아있는 매도도 이거죠. 매도도 원래는 여기 매도 가능 증권도 이렇게 2만 원 깠잖아요. 원래 총 어떻게 해야 돼? 총 700주 곱하기 2만 원이었는데 350주 곱하기 2만 원 날렸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어떤 생각 해주셔야 되냐면 남아있는 매도 가능 증권 있죠? 남아있는 매도 가능 증권. 남아있는 매도 가능 증권도 똑같이 700주에서 350주 팔았으니까 까졌고 한 주당 2만 원. 그죠? 요렇게. 남아있다라고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자, 근데 문제 보니까 올해 연도 말에 시가가 17,500원 됐네? 그죠? 그럼 우리가 지금 평가는 19,000원이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남아있는 걸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문제에서 2000X1년 12월 31일 이거 평가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평가.
평가할 때는 당연히 매도 가는 증권이 한 주당 17,500원 됐죠. 그럼 얘랑 비교해야지. 아, 색깔 여러 가지 하는 게 힘들다. 그럼 남아있는 매도 가는 증권이 원래 350주 곱하기 2만 원이었잖아요. 이렇게. 근데 얘가 지금 얼마로 평가가, 여기 쭉 내려서, 얘가 얼마로 평가가, 남은 매도 가능 증권 평가. 평가했더니, 얘가 이제 300, 이렇게 할게요. 얘가 이제 한 주당 17,500원이 된 거죠, 이렇게. 그렇죠. 처분하고 남아있는 매도 가는 증권이 물론 350주 곱하기 한 주당 2만 원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얘가 한 주당 17,500원 떨어진 거 이거랑 비교해 19,000원이야. 비교하면 안 되는 처분가액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되시겠어요? 그럼 요거를 계산하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있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 얼마가 나오냐면 350주 곱하기 2,500원이 나와요. 맞죠? 2,500원. 되셨어요? 요거 일단 2,500원. 그럼 일단 우리 매도 가능 증권 요거 없애야지. 평가 손실이니까. 그럼 대변에 분계 대변으로 매도 가능 증권, 매도라고 할게요. 매도 가능 증권 350주 곱하기 한 주당 2,500원 감소시켜요. 근데 지금 우리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잡기 전에 여기 있잖아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잡기 전에 여기 남아있는 매도 가능 증권 평가액부터 까야죠. 요거. 맞죠? 우리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 지금 뜨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남아있는 매도 가능 증권 평가액부터 먼저 상계해야지. 그죠? 상계하는데 지금 보라색으로 똑같이 하면 여기에 매도 평가 이익이 지금 350주 곱하기 한 주당 2,000원대 날아가는 거예요. 대변이 있는 놈이니까 차변으로. 했죠? 그럼 나머지 500원만 평가 손실 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남아있는, 예, 여기, 뭐라고, 여기, 뭐 적어야 되나? 여기에다가, 이걸 할게, 그냥. 그 매도, 평가, 손실은 350주 곱하기 한 주당 500원, 이렇게 해야지. 이거예요. 원래는 2,500원 평가수 잡아야 되는데, 평가이익이 이미 2,000원짜리 있잖아요. 얘부터 까고 남아있는 500원만 평가수 잡는다라는 논리예요. 그렇죠? 이거 계산기로 두드리시면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연습하시는 게 눈에 보여요. 아, 이렇게 남아있는 걸로 평가하는 거구나. 맞죠? 처분한 건 처분가액 의미 없구나. 평가는 남아있는 것만 하는 거니까. 그죠? 이렇게 생략할게요. 요거 분기 끊으시면 되는 거예요. 생략. 해답도 있을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할게요. 3번. 3번은 여러분들이 조심하실 게 있어요. 뭘 조심하셔야 되냐면, 여러분들 이자율 자체가 연이자율이죠. 연이자율이니까 우리가 만기가 지금 몇 년이냐? 1, 2, 3, 3년이죠, 3년. 만기가 3년이에요. 3년인데 어떤 분들이 계시면 만기가 33년이니까 계산하실 때 36개월 분의 몇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안 돼요. 알죠? 항상 우리가 이자율 자체는 1년치니까 우리가 12개월 중에 몇 개월 항상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조심하시고. 지우고 이거 아니에요. 자, 보면은요. 여기 보니까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 후불로 6개월씩 지급한대요. 그럼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6개월치 이자는 이렇게 6개월에 지급하는 거니까
6개월의 이자는 1억이라 할게 그냥. 1억에 6%. 여기 12분의 6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연이자율이니까. 이거 6개월이라고 다시 6분의 몇 하시면 안 돼요, 또. 연이자율, 연. 그죠? 이게 6개월치 이자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얘가 얼마가 나오냐면 300만 원이 나와요, 300만 원. 되셔요? 그러면 어떻게 쓸 거냐면, 내가 2000X 1년 9월 2일 날 이자를 300만 원 지급을 했었을 것이란 말이에요. 했었을. 맞죠? 했었을. 왜냐면 우리 지금 12월 31일째 분기 끊는 거니까, 올해 연도 말. 그러면, 올해 연도 말 입장에서는 4개월, 맞죠? 4개월이 지났잖아요. 아직 돈 안 나가죠? 그럼 4개월치 이자 비용 잡으라라는 뜻이에요, 그냥. 맞죠? 요 6개월에 놀아나시면 안 돼요. 그럼 요때, 일단 차변의 이자 비용? 네, 그렇죠. 이게 1억. 곱하기 4개월치 계산하는 거. 여기다가 6개월 분이라고 여기다 6분의 4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맞죠? 퍼센트가 1년인데 여기 6개월이 전체가 들어가면 어떡해요? 이거 원가액에서 마찬가지. 여기 12개월 돼야 돼, 12개월. 4개월치 이자 비용이 발생했으니까, 맞죠? 우리가 1년이, 여러분들 1년에 주는 이자가 600이란 말이에요. 1년의 이자가. 맞죠? 600인데 우리가 4개월이면, 예, 12분, 200만 원 돼야지. 그죠? 여기다 6분의 몇 하면 이상한 숫자 나와요, 여러분들. 말이 안 돼. 자, 요렇게 해서 200. 근데 실제로 요 날 돈 안 나가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미지급 비용. 그죠? 이렇게 해서 똑같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낚시당하지 마시라는 의미예요. 만기에 휘둘리지 마시고, 그다음 몇 개월씩 지급한다 휘둘리지 마시고, 항상 이자율 자체가 1년이니까. 요 분기 끊으세요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12월 31일 날. 그렇죠? 그랬다가, 이거는 그냥 하기만 할게요. 이거 솔직히 의미 없다. 이 분기 끊는 거 아니니까. 다시 2000X2년 3월 1일 날 요때 이자 지급할 거 아니에요. 맞죠? 요때, 맞죠? 3월 1일이나 9월 1일 날 지급한다라고 하니까. 맞죠? 그럼 이게 계산하시면 아마 이제 2개월 대략 2개월 맞을 거예요. 왜냐면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본다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그럼 이때는 일단 이자 비용, 이건 나뉘는 거예요. 이자 비용 일단 2개월치 인식을 해요. 비용은 단기 개념이니까 1억 곱하기 6% 곱하기 12분의 2. 그렇죠? 근데 돈은 얼마 나가면 6개월치 한 방에 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때 이자가 현금으로 나간다라고 하면 현금? 그렇죠. 1억 곱하기 6% 곱하기 12분의 6개월치 한 방에 나가는 거예요. 그때. 그러면 우리가 이건 이거죠. 이 올해 지급하는 현금 나가는 6개월치 있잖아요. 이거는 올해 연도 발생분 2개월치 하고요. 작년도에 못 준 4개월치를 나눠서 주는 거예요. 요거는 2월 되잖아, 또. 미지급비용 부채니까. 이렇게. 요거는 요 미지급 비용 주는 거고. 그러니까 올해 6개월치 이자 주는 건 작년도에 못 줬던 이자 4개월이랑, 했죠? 올해 발생한 이자 2개월 주는 게 더해진 거예요. 이거 두 개 다 12분의 6이잖아요. 이렇게 적으시라고, 항상 하실 때. 이러면 눈에 보여요. 실제로. 연습, 그냥 숫자만 적지 마시고, 이렇게 하면 눈에 보인다니까, 실제 나중에 하시면. 연습하실 때는 시간에 제한 없잖아요. 되셨어요? 2분계는 안 나와요, 우리 시험에. 그렇죠? 여러분들 만약에 뭐 재경관리사나 뭐 회계사, 세무사 하면 이런 거 해야 되지만, 우리 시험 아직까지 그렇게까지는 안 내니까. 네. 분계는 요거 끊으시면 되는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아까 했던 개입니다. 우리 입력한 기말재고에 가산해야 되는 거 있죠? 그건데요, 보니까. 자, 여기 우리가 이제
단기에 발송한 제품 중 수탁자가 아직 판매하지 않은 제품 300만 원이 실질 재고 결과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대요. 그럼 우리가 수탁자가 보관하고 있으면 이건 위탁자의 재고에 가산하는 건데 누가 봐도 발송은 내가 한 거니까 내가 위탁자죠. 그럼 가산해야 되는데 가산 안 했대. 그러면 여기 제품에다가 300만 원 더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말 제품에다가 5,800만 원 잡으시는 거예요. 근데 조심하실 게 있어요. 가끔씩 시험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장난치거든요.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그냥 5,500만 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포함되어 있는지 제외되는지 잘 보셔야 돼요. 그 문제를. 알죠? 그리고 이게 만약에 수탁자다라고 하면 또 똑같이 5,500만 원 입력하시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잘한 거니까. 내가 수탁자라고 한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세무일급은 모든 상황을 좀 대비 잘 해주셔야 문제 꼼꼼히 읽으시고. 자, 그럼 얘는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죠? 102에다 여기 결산 자료 들어가가지고 여기 기말 원재료는 그냥 3,500. 이건 아마 세무 2급 때 입력하는 곳은 알고 계실 거예요. 여기에다 3,500 잡고 그 다음에 제공품 여기에다가 1,750 잡고 여기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기말 제품이 원래 우리 5,500이 아니라 이제 5,800 넣어야지. 지금 해석했지만 5,500만 원, 5,800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5,800만 원 이렇게 다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 자동 계산 다시 마지막에 뭐 전배 추가하는 거 알고 계실 거니까. 되셨죠? 자,